안녕하세요, 부사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7월 29일 금요일 7월의 마지막 저기네요. 7월의 마지막 장이네요. 지수가 미국 지수가 아주 그런 짓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많이들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 코스닥 갭 두고 밀렸는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건 고점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박스권 고점 내려왔다는, 이 밑으로 내려왔으면 정말 진짜 최악이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를 일단은 저거 했단 소리예요. 그래서 갭 구간을 다 말아 내리지 않았으니까 좀 살짝 약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엄청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상승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지수가 제일 안 좋아요. 원래 같으면 이렇게 갭 뜨고 갭 뜬 다음에 이렇게 쭉 밀리면은 대부분의 우리 개인들은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몇몇 종목 빼고는 다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 테마를 막 단타를 쳐야 되는데, 단타라는 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갭 두고 밀리는 거는 좋지 않아야 정상인데, 일단 뭐 지수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다 밀리진 않았다. 적당히 밀려가지고 지금 조금 잘합니다. 제가 오늘 일을 하는데 너무 늦게 끝나갖고 집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집에 이렇게 핸드폰 영상을 남기고요. 일단 과열 상태는 아니니까 뭐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시면 종목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전반기에는 일단 성일하이텍이 어그로를 끌었지만 결과적으로 따상으로 시작을 하던 바람에 이 종목이 왜 시총이 5,800원으로 내려왔지? 이상하다. 따상으로 했을 때는 10만원일 때는 시총이 거의 1조가 찍혔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네요. 여기서 지금 5,800원을 찍히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1조에서 11% 빠졌는데 어떻게 5,800억이야? 한 8천억 돼야지. 좀 이상하네요. 왜 뭐 정산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따상으로 따상이 아니라 더블로 거의 더블로 시작했는데 99,000원 시작했으니까. 근데 역시 더블로 시작하는 건 웬만하면 접근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웬만하면 아니라 무조건 접근하지 말아야 돼요. 역시 이게 좀 우려감이 있었던 게, 확실히 시총이 너무 큰 거야. 커서 장중에 보니까 딱 깨지려고 하더라고요. 막 10만원 밑에서 막 깨져갖고 딱 99,000원에서 시작했거든요. 99,900원.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날아가 있는데, NPC 애들이, 전 NPC 좀 들고 있었는데 수익도 꽤 됐었거든요. 그래도 3-4% 됐었는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그냥 나락을 시가부터 나락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야 하면서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래 이거 그래 밀어라. 저 나쁜 버릇 중에 하나에 그냥 밀어라. 배째는 식으로 막 밀어라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이렇게 보는데 좀 막 샀어요. 막 샀는데 반등 주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성일아이템 풀려갖고 막 날아가 있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막 20 몇 프로 찍혀 있는 거예요. 너무 빨라갖고 반응도 못했지만 이 아래 꼬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래 안 되겠다. 바로 손절을 치려고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찍히니까 또 바로 손절이 안 나오더라고. 바로 손절이. 그래서 성일하이텍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미 조금 늦은 걸 꽤 올라간 상태에서 갈아타니까 막 수익도 안 나기도 하고 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 흘러내려가지고 결국 스탑로스가 나왔습니다. 스탑로스가 나와가지고 여기 시가 말아올린 요런 지점에 이제 스탑로스 걸어놨는데 이제 스탑로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런 한번 반등을 줬던 요런 아래 꼬리를 다시 좀 지켜주려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여기 부분은 좀 참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부분은. 그래서 아직은 좀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그냥 밀릴 종목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좀 오늘 뭐 보니까 약간 수급 보니까 외국인이나 그런 기타범이 아니고 하여튼 다 팔긴, 기관들이 막 팔긴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지수가 내일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이런 거 미국 지금 보면은 GDP도 안 좋게 나오고, 역시 신규 건수도 좀 더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왔고, 이런 매크로 지표가 좀 중요한데, 마이너스 0.9%면은 뭐 예상치가 그냥 0.5%인데 거의 1% 이상 하회하니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선물이 그래서 막 빌빌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지수가 얼마를 올라가든 제가 조금 실수한 게 결국 4% 정도면은 꽤 반등 주지 않을까? 아니 갭이 뜨더라도 너무 많이 뜨는 거 아니면 이제 갭 뜨면 조심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갭이 0.3밖에 안 떴단 말이에요. 0.7밖에 안 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코스닥 이 정도면은 조금 위로 흔들다라도 좀 위로 갔다 가지 않을까 했는데, 와 지수가 막 갭이 그만큼 떴다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밀리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다 답이 없고 뉴스 있는 그런 그 실적 장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배기들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형주 그런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에 맞는 세력주도 다 곁다리로 붙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형주들이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 막 이런 거 실적 막 뉴스 막 이런 거 내가 시총이 거의 10조가 다 되는데 이렇게 19% 20% 가까이 오르는데, 그러면 뭐 10조인 놈이 2조 이렇게 오르니까 시장이 돈을 막 다 빨아가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쫙 빨아가질 않나. 오후장에서는 갑자기 하나솔루션이 말도 안 되는 뉴스 떠가지고 실적이 무슨 실적이 막 700%네 어쩌네 막 하면서 영업이익 최대 뭐 이런 거 막 이렇거든. 7분기 만에 막 극자 전환 막 실적으로 엄청 좋은 뉴스가 막 붙어가지고 막 쭉쭉 붙는 거예요. 저는 근데 자세히 못 보고 테마가 다 가네, 내가 좋아하는 하나솔루션 우가 그래도 대장을 하고 있네 라고 좀 상따를 좀 했는데, 이게 장후에 이제 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얘한테 뉴스가 좀 괜찮은 큰 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실적이 굉장히 좋고, 얘도 실적이 엄청 좋게요. 얘도 막 보면은 엄청 76% 엄청 지금 좀 태양광들이 실적이 엄청 좋은데다가 이미 그 태양광 그 미국 쪽에서 많이 드라이브 걸고 있다는 거죠. 보면은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붙었던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미국 그린 에너지 거기에 딱 붙었습니다. 여기 특징주 가서 봐야겠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일단 김동관 뚝심 특징이 미래나노텍 때 붙었나? 어디서 장 정리한 거 어디 갔어? 조일한테 있나? 있네. 자, 이렇게 보시면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붙었는데 민주당 그린 부양화 합의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BBB잖아. BBB 법안이 드디어 통과된 거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러니까 바이든이 미는 그때. 그러니까 약간 모멘텀이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시간에 얘네들이 막 7%, 8% 막 신성ENG 7%, SDN은 기존에 좀 많이 갔어서 그런지 하고, 하나솔루션 우는 뭐 상한가에서 풀리지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붙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좀 내일 모멘텀이 좀 크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 얘네 쪽은 좀 한번 약간 이게 뉴스가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얘네들은 뭔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실질적인 계약이 완전히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뭐 구두 계약 수준의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MOU까지는 아니어도 정식 계약이긴 할 텐데, 이게 언제까지 자극적이긴 해요. 뉴스 자체는 자극적인데 이제 그 탄력만 생각하면은 미국 정책하고 일개 회사하고의 그 GM하고 계약이잖아요. 포스코는 하고 장중에는 이제 포스코가 훨씬 세게 올랐는데 후반에는 완전히 하나솔루션 쪽이 완전히 싹 쓸어갔죠. 그래가지고 시간에까지 이렇게 급등락이 나온 거 보니까 내일도 장 초반엔 적어도 하나솔루션 쪽에 많이 쏠릴 거는 같아요. 쏠릴 거는 같은데, 내일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 막 실적들이 막 나오면서 막 3파전 4파전 막 하고 있어요. 조일 알루미늄도
여기 상한가를 겨우 갔는데 얘도 뉴스를 보면은 그 롯데케미칼 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민주들이 따라오긴 했는데 뭔가 좀 맨 나중에 그 상을 닫기도 했고 상이 굉장히 늦게 닫혔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하나솔루션 U 같은 경우에는 상을 좀 그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닫고 풀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뉴스 뜬 거 보고 뉴스도 못 봤죠. 저는 뉴스를 지금 일하느라 못 봤는데 한참 보는데 하나솔루션 관심 종목 돼 있는데 이렇게 막 제일 높은 거예요. 등락이 막 26%, 27% 이러는 거야. 이거 왜 올랐지? 막 이러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인가? 보니까 하나솔루션이 오지게 실시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오르고 있어. 뭔가 있다. 그래갖고 보지도 않고 일단 상따를 했어요. 했는데 그 저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갭이 좀 한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얘기고 내일 중요한 건 내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단 내일 이제 예상가를 눌러보면은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1등주부터 이렇게 쭉 나눠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솔루션 우로 시작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거 시총이 별로 안 커서 괜찮더라고요. 얘도 4천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급주 같은데 거래소니까 수급주 같은데 시총이 4천억밖에 안 돼. 근데 굉장히 그 저기 반등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저거 해요. 근데 실적 수급주여가지고 세력이 안 건들 것 같긴 합니다. 안 건들 거 내일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신성 ENG가 어쨌든 비슷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상한가 차트만 보면 당연히 현대솔루션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데 실적 그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저항이 두 번 이렇게 있던 걸 이렇게 돌파한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대금도 좀 이쁘게 붙었고, 그래서 나중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를 사는 게 좋아. 좀 느리더라도 얘를 사는 게 이렇게 모아가는 방향으로는 얘를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대장이긴 하지만 얘는 크잖아요. 반대로 실적이 얘도 좋게 나오고 많이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되게 좋은 이슈가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슈가 생겨가지고 중국 시장 파이를 결과적으로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 막 이런 거 배경을 막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 수혜를 받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란 말이에요. 미국, 중국이 좀 힘들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면은 이제 태양광 쪽이 제일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정책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3프로 TV야 이런 거 보면은 정리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패널들이나 애널들이 정리를 잘 해주니까 그런 자료도 꼭 참고하시고, 수급주들은 이제 세력주 같은 경우는 신성 ENG가 일단은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일단 예상가를 딱 했는데 하나솔루션 U는 상황 봐서 갭이 10% 이상 뜰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이제 5% 10%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냅두고, 다른 애들도 주구장창 막 10% 이상 막 쭉쭉쭉 올라가 있고, 막 하나솔루션 U 혼자 막 20%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솔루션 U를 따라잡으세요. 따라잡아도 돼. 그런 자리에서 지금 차트도 낮아요. 이제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하나솔루션과 함께 추세를 완전 돌릴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솔루션이 진작에 뭐가 있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급주들이 진짜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이미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수급주는 하기 힘들어. 근데 세력주는 좀 늦게 들어가도 탄력이 좋잖아. 다음날 갭도 뜰 수도 있고. 차트가 좀 안 좋아 보여도 얘가 이렇게 정고점도 돌파할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하나솔루션이 가면은 더 간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세력주 위주로 하시는 게 결국에는 가치 투자를 엄청 열심히 공부해갖고 모멘텀으로 이렇게 쭉쭉쭉 좀 느려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걸 노리면 수급주를 하셔도 되는데, 가령 제가 이제 대부 시스터즈를 팔고 카카오를 선택하시라고 한 게, 카카오는 추세가 돌아가면 이제 바닥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올라올 건데, 대부 같은 데 올라오다 말다 막 매집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급주 같은 거는 그런 거 없어요. 매집을 하긴 하지만 되게 느리게 올라가면서 막 매집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적당한 시총의 수급 같은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대장주를 했다 이런 애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마켓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도 이거 아직까지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되게 많이 힘들긴 한데, 이게 어쨌든 테마를 모아놓고 어쨌든 이게 시간의 상한가까지 못 갔었네. 아까 분명히 봤을 때 시간의 상한가도 막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7%대 막 이렇게 상승을 주구장창 했잖아요. 오늘 등락 보면은 거의 다 얘네들이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 외에서 뉴스가 추가적인 뉴스가 뜨면서. 그러니까 미국 정책은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책도 세지만 미국 정책이 세계에서 제일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붙었는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막 갭이 막 10% 넘게 뜨고 신성 ENG도 막 10몇 프로 떠 있고 막 그런 와중에 하나 솔루션 우가 막 17%, 18%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 솔루션 우를 붙는 겁니다. 분할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장가로 따라 붙었는데 바로 거기서 치고 올라가면은 정말 좋은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흔들다 가면은 좀 분할로 크게 17%에서 샀다 그러면은 한 11%, 12% 거기서 좀 더 사고, 그 밑으로 한 7%, 8% 이렇게 5%마다 이렇게 분할로 좀 땡겨서 사면은 적어도 내가 만약 17%에서 첫 매수가 들어갔어도 손절은 안 나올 거야. 본전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거고, 상황 봐서 주도 테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이제 거래대금도 잘 봐야 되죠. 막 현대 하나 솔루션에 막 시작하자마자 막 그 거래대금 무슨 거의 30분도 안 돼가지고 2천억씩 붙고 막 그러면 이제 얘네가 주도 테마구나. 하나 솔루션 우는 그냥 바로 치고 달리겠죠. 바로 치고. 그러면 2연상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제로지 않나 싶은데, 그건 제가 제로를 잘 몰라가지고 사실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고,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대금도 잘 붙고 차트도 좋아요. 차트 좋고 포스터 좋다기보다 이제 좀 나쁘지 않죠.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고 좋은 상황인데, 내일 갭이 뜨고 하면은 정고점에 좀 맞을 수는 있긴 해. 만원대 제일 힘든 구간일 수도 있지만, 요것도 한 5%, 10%, 5% 밑으로 뜨면은 초반에 좀 수급이 많이 붙을 것 같아요. 포스코는. 근데 포스코가 빠지면은 결국 미래나노텍 얘도 같이 빠지거든요. 세력주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일 알루미늄은 얘가 많이 해먹은 자리라서 좀 조심해야 되니까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뭔가 재료를 가지고 쏠 준비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요 상태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얘가 재료가 뭐가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걸 꼭 찾아보세요. 일단 저는 선익이랑 제로2세븐 이런 거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이제 시간 좀 지나고 오늘 장이 빠지는데 제로2세븐이 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어가지고, 저렇게 차트를 만드는 애들이 뭔가 뉴스를 가지고, 예, 오늘 조금 빠진 척 했는데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드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재료 붙여갖고 팍 쏟아 보니까 장중 대응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차트를 만들면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 순환매. 여기 보시면 다 결국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니고 차례대로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좀 찾아서 미리미리, 차라리 이런 애들을 좀 눌림이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길목 지키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길목 지키기 원래 제가 좀 자주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재료를 판단해가지고 좀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로2세븐을 약간 얘가 제로2세븐이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첫 번째 오른쪽 길입니다. 이런 느낌의 차트를 만드는데, 이게 이렇게 윗꼬리하고 음봉이 떴으면 죽어야 돼요. 종목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고 수렴하고 지금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터지면은 21선 막 이런데 이탈했을 때 손절을 치면 되는 거고, 위로 터지면 이제 한 20%짜리 기본 20%짜리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봉이 나와요. 21%짜리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제로2세븐 걸 보고 있는 데가 우유 대란에도 얽힐 수 있고,
약간 그 뭐야 실적 막 이래가지고 막 무슨 저기 뭐냐 1km 앞 좌회전입니다. 퀴즈 산업 무슨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막 갑자기 막 뉴스 붙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옛날에 끼가 있었던 캐리소프트 한참 엄청 해먹었던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얘도 이미 이런 식의 봉이 쌌죠. 뉴스도 없이 쌌잖아 이런 식으로 이미. 몇 프로짜리입니까? 29%짜리란 말이야 이런 거. 우린 보지도 못하고 지나갔잖아. 80억밖에 안 터져가지고. 근데 이런 모습들을 좀 잘 보자고요. 이게 뉴스도 안 붙이고 이렇게까지 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얘도 좋은 게 이렇게 죽는 척하고 살짝 애매하게 만들고 있네. 그러니까 요런 데를 깨지지 않고 있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막 중국 말도 안 되는 이슈 갖다 붙여갖고 중국 채널 무슨 제휴했다 막 이딴 식으로 지네 맘대로 붙여가지고 엄청 세게 갔던 놈이란 말이야. 이 캐릭터 이렇게 갔던 애예요. 여기 뭐야 거의 뭐 얼마입니까 이게 4,000원에서 3만원 갔다 온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모습이 나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다 바닥 끼면서 요런 거를 띄우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들 대부분 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고 요런 걸 좀 찾아보자. 차트 모양만 지금은 차트 모양만 찾으면 돼. 이 모양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일단 선익 시스템이 있고 저 같은 경우 선익 시스템이 좀 좋아 보이고 아직 이렇게 못 쏜 놈들이 순차적으로 어디든가 엮여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트렌드인데 지금 적어도 8월달까지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애들 좀 찾아가지고 뭐 최근에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 어제만 해도 막 대여섯 종목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막 재료 아무거나 갖다 붙여갖고 막 올랐단 말이에요.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증재료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봐갖고 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재료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이런 애들 좀 더 많이 가는 애들은 미디어 쪽은 이제 끝났고 지금 그 섹터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섹터별로 실적이 있을 것 같은 애들 아직 못 쏜 애들 뭐 가령 제주 맥주 지금 오늘 TJ가 살짝 움직였으니까 이어서 60m 앞 4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TJ가 또 뭘로 움직였냐 얘. 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좀 약간 대장주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끼가 좋으니까 이렇게 차트가 모양이 좋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식의 약간 그 저점을 들어올린 쌍바닥 모양을 만들어 놓고 아직 슈팅봉이 안 나온 애들 이렇게 슈팅봉이 안 나온 애들 이런 애를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일단 찾아요. 차트만 찾아가지고 일단 저는 선익하고 이런 게 있는데 메타버스가 8월달 안에 좀 갈 거고 로봇주 중에서도 뭐 로보티즈 이런 거 볼까? 로보티즈 그러네. 아직 여기 좀 애매하네. 추세적으로 이 추세가 좋네요. 얘네들 로봇 관련주 애들도 좀 좋아 보이고 지금 좀 이렇게 제가 컴퓨터로 보면 빨빨 보니까 좋긴 한데 내가 로봇 어디다 정리했냐. 드론 관련 같은 애들도 뭐야 네온테크밖에 없어. 베셀이 없어. 베셀 그리고 파이버 프로 요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베셀이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재료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8월 달에 이런 재료가 있어요. 베셀도 좋아 보이고 얘네는 심지어 정배열이야. 정배열. 그러니까 드론 관련주들 좀 유행 관련주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제이시온도 얘가 이런 식으로 아직 못 썼잖아. 근데 얘가 꼴등주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면 아무래도 베셀이나 베셀 차트가 제일 좋네요. 네온테크 5 프로 최근에 쌌던 애들이 조정을 좀 이쁘게 받고 쌍바닥 좀 괜찮게 추세. 이런 애들 좀 찾아봐요. 메타버스는 뭐 어쨌든 뭐 메타버스는 최근에 싸가지고 어떤 애들이 있을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진짜 테마를 싹 돌아보고 싶은데 뭐. 그리고 히림은 뭐 오늘 이렇게 밀었는데 뭐 대금도 없이 밀었으니까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쌀 때 좀 사자. 뭐 이렇게 22선 아직 이탈도 한 번도 안 했고 하니까 하자 하고. 유신도 살짜리긴 하고요. 피코그램 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피코그램 일단은 더블탑 찍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죠. 거래가 좋네. G2파워와 함께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신규 상승 주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약간 무중 관련으로 약간 저게 있지 않을까? 약간 무중 관련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긴 하고요. 근데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제 보내줄 때가 됐죠. 4배 가까이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네요. 4배 가까이 올랐잖아. 이런 거 보내줘야죠. 피코그램 이제 더블탑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시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설 쪽도 지금 애매해. 건설 쪽 좀 찾아봐야 되고요. 종목들을 좀 잘 찾아보고, 오늘은 뭐 내용이 딱히 없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주도 테마에서 갭이 얼마 떠서 장중에 어떻게 빠르게 3% 5%라도 빠르게 챙기고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시나리오 및 짜시고, 성일의하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88,000 여기 지켜줬으니까 시초가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요런 밑에 구간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성일하이텍에 가면은 얘네들도 움직이겠죠. 일단 얘네들도 움직일 텐데,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쪽 뺐는데 글쎄요, 거래대금 얼마 터지지도 않고 빼가지고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쫙 밀었으니까 장대 음봉이긴 하니까. 상대적으로는 NPC가 강하니까 NPC를 하는 게 맞겠네요. NPC 우보다 NPC가 더 잘 나가긴 해. 그 에너지 솔루션은 역시나 약간 주도주답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별한 뭐가 있다기보다, 이게 제가 얘기했죠. 이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이거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거. 오히려 그러니까 수급주들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탈한 건 마음에 드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솔루션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 바이오들이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들 같은 경우에는 얘도 오늘 좀 신기하게 이렇게 좀 많이 좋았거든요. 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루닛 쪽도 그렇지만 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루닛처럼 이렇게 좀 해먹을 것 같아요. 쟤도. 그래서 에이프릴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막 장을 이거저거 많이, 우린 PTS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린 PTS 오늘 장도 많이 못 보기도 했고, 종목들 막 정신없고 해서 자제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자야겠다. 조금만 자야지. 센터 들어왔는데 센터에서 잘 생각은 안 하고 이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